살고 있다. 천하의 나쁜 년! 배고프다며 집안 물건들을 죄다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는 올해 88세가 되었어.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는 올해 63세가 된 남씨 할머니요. 밥만 차리고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치매 증상이 있는 듯한 노인은 밥 달라며 아우성이었어. 결국 노인이 지쳐 방에 들어놓을 때까지도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다오. 정오가 되자 남씨가 밥을 차렸어. 식사하세요. 남씨가 방문을 열고 말하자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노인이 식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옥상에 올라가 이불 빨래를 널었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온 남씨는 난장판을 보게 되었어. 이 노인네가 남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노인은 겁먹은 듯 움츠렸어. 밥상은 엎어져 있었고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전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노인의 옷과 머리도 엉망이었다오. 남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노인에게 집어던졌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얌전하기라도 해야지. 하루라도 사람을 못살게 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느냐고. 씩씩대던 남씨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욕실에 넣었어. 노인은 휘청거리면서 인연이 나 죽인다며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는 수도를 틀어 아직 온기가 채 돌지 않은 찬물을 노인에게 쏘아댔어. 노인은 물세례를 맞고 허우적댔다오. 그냥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던가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나도 늙어서 내 한 몸 챙기기 힘든데 왜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밧줄로 묶어놔 버릴 거야. 네?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남씨의 겁먹은 노인은 찬물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어댔다오. 거친 손으로 노인을 씻긴 뒤 남씨는 외출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 가스불을 끄고 방에 있는 창문들을 모두 잠근 뒤에 현관문을 나왔어.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잠궈야 했는데 둘 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었어. 대문 자물쇠까지 단단히 걸어놓은 남씨가 사라지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동네 사람 중 하나가 말을 꺼냈어. 치매 걸린 엄마를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매일 깨지는 소리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노인 학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자 수근거리는 젊은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둘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지. 저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대라니? 저 양반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이야. 아,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래.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모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효부지. 근데 젊었을 땐 저 시모가 아주 성깔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그때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며느리가 도망 안 간 게 용해. 그랬어. 남씨와 노인은 고부 사이였어. 20대 초반에 시집온 남씨는 그때부터 쭉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 약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같이 살았고 그렇게 지금에까지 이르러 둘 다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기에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다오. 모든 이야기는 4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 지금의 며느리 남씨는 22살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 남편은 남씨보다 3살이 많았는데 직장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 멀끔한 외모에 반하게 되었다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도 시어머니만 있었어.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하나 있지만 일찍 결혼해서 출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함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다오. 남씨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에 설렜어.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상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 나쁜 의미로 말이요. 어찌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드센지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와도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오. 못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가장 못된 순간은 남씨의 앞에서였소. 남씨는 세상 모든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남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나 찬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면 찬장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꺼내서 닦아놓고 다시 들여놓았고 일을 안 하는 시어머니는 대부분 집에 계시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새로 차려서 내드려야 했어. 가끔 TV 뒤나 창틀을 손으로 훑어서 먼지가 나오는 날에는 남씨는 그날 먼지가 되도록 혼쭐이 나야 했어.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농에 있는 이불들을 전부 꺼내 빨아서 널어 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남씨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도 어김이 없었다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불을 손수 밟아 빤 후에 옥상에 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 새댁 그렇게 배 나와서 맨날 무슨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해? 그러다 애 떨어져. 남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할 일을 마쳤고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는 남씨에게 이불 빨래를 뒷마당에서 하도록 했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으면 저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럼 그 빨래를 어른이 내가 하리?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어. 지금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는 집은 많지 않았다오. 남씨에게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누이 집에서도 비슷한 노동을 해야 했어. 너네 이불 좀 다 내와봐. 빨래하게. 이불을 갑자기 왜 빨어? 새언니 있을 때 빨어.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남씨는 새로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식모 혹은 일꾼 취급을 당했어. 그뿐이었다면 남씨도 그리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 인연이 지 애미랑 똑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씨의 딸도 남씨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 고추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난 것이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대들어? 사소한 일로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본인의 기분이 틀어진 날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팬티만 입혀서 대문 앞에 세워둔 적도 많았어.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씨가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본데 없이 자라서 시애미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지. 친정까지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남편은 남씨가 그토록 고생하는 와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무척 바빴어. 돈 버느라 바빴느냐? 그것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남씨가 이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진저리 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남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응. 그런데 어떤 애가 울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 황당한 소리를 들은 남씨가 웃었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 아니야. 아빠가 같이 짜장면도 사줬는데? 남씨는 순간 말을 잃었어.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야? 다른 반 친구인데 친하진 않아. 걔도 울 아빠 딸이야? 왜 아빠라고 불러? 남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딸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못했어. 남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장이자 남편이었어. 남씨가 시집살이에 괴로워해도 편들지 않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지만 집안일에 신경을 쓸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었어.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남씨가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였어. 애가 헛소리 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 헛소리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헛소리예요? 그냥 애 친구라길래 같이 사준 것뿐이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어.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남편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것도 시애미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 같은 학교 친구가 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이 정도도 따지지 못할 일인가요? 남씨가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어. 이것 봐라! 그러다 시애미도 치겠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늘 같은 서방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애한테 딸내미랑 친하게 지내라고 짜장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것 갖고 서방을 잡아. 시어머니는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하는 표정으로 남씨를 몰아세웠어.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보게 된다. 이거원 서방이 마누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다니겠네. 한사코 아니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남씨만 경솔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시장에 갔다 온 남씨가 집으로 향하는데 대문 앞에서 신랑이 하고 있는 두 인형이 보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가서 전화로 이야기해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일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이 시간에 집에 왜 있겠어?
일 나가고 없다. 나중에 그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 이혼한다길래 애도 낳고 살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고 있다고요? 남씨가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들이 툭 떨어지고 감자들이 길바닥을 굴러갔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남씨는 두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 남씨를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어. 애미야,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도 남씨를 돌아보았어. 역시 그때 그게 맞았죠? 애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다. 듣고 있던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지나가던 거 아니고 당신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하고 동갑이고요. 기가 막혔다오. 자신이 딸아이를 가졌을 당시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또 다른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 그러면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아냐? 시어머니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두 며느리를 보신 건가요? 딸아이와 동갑이면 최소한 10년의 세월이었어. 그간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남씨를 기만했어. 그쪽은 맘 편히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애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시어머니에게 모진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여자는 그런 남씨가 부러운 모양이었어. 그럼 차라리 나와 바꾸자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선 그럴 수 없었다오.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씨가 말하자 여자는 콧방귀를 뀌었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씨는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여자에게 집어던졌어. 그러자 여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 대문 앞에서 두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을 뜯어말렸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는 짓이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남씨의 손을 여자의 머리채에서 뜯어내어 밀어버렸어. 남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오. 그리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 쏟아졌어. 나 원참,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달려들어. 이래서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 못 배웠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냐? 그리고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나서서 뜯어 말렸다. 뭘 잘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 오랜 세월 무슨 일이든 잘못된 것은 남씨 탓이었고 잘한 것은 남편이나 자신 덕이었던 시어머니. 이번에도 남씨 탓을 하고 있었어.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두 번째 며느리라도 보았다는 말인가.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고 남씨는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탓하시려거든 애 아빠 탓을 하셔야죠. 감히 시애미한테 대드냐?
내가 딴 살림 차리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 이게 다 여자가 못나서 생기는 일인 게야. 단속을 잘했어야지. 남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 그래도 살기는 너랑 살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서방 마음 잘 잡아봐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끝까지 아들은 잘했고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심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요. 남씨가 독하게 내뱉자 시어머니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대꾸했어.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잔말 말고 저녁밥이나 차려라. 그러곤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 이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어. 아이만 데리고 가방을 싸서 훌쩍 이 집을 떠나버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대문 앞에다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면 속이 시원할 듯했다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 였어. 곧 돌아온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며 잘못을 빌었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에게만은 다정했던 남편이기에 딸이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 떠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참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뒤로도 남편은 남씨 모르게 두 집을 오가며 지냈어.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전학을 갔고 한동안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깨닫지 못했다오. 그 사실을 남씨가 알게 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 남씨의 딸 또한 커가면서 서서히 모든 사실을 깨달아갔어.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따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할머니에게도 질려버렸어. 그리고 어릴 적 이혼하겠다는 어머니를 말렸던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다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씨와 손녀를 괴롭혔어. 남씨는 딸이 성인이 되는 순간 함께 그 집을 나오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남씨에게만 모진지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오. 그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어.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을 떠나버렸어. 또다시 그 여자에게 간 남편에게 남씨가 전화를 걸자 급하게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 남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을 친 것은 또 다른 음주운전자였어. 저와 똑같은 인간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 남씨가 그 순간 속으로 잘 죽었다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겠어? 하지만 마냥 잘 갔다 후련해할 수만은 없었어. 박복한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가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헛소리였어. 남씨의 남편은 술 먹고 운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어. 그날 남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어. 내 아들 돌려내라. 이거사. 내 아들 돌려내라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정신을 놓은 노인만 두고 딸과 떠나버릴 만큼 남씨는 매정하질 못했어. 남씨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했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란 소리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이었어. 시누이도 아들만 찾는 어머니와 몇 년 전 절연한 상태였다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 뭐야? 서방이 없으니까 늙은 시모는 내팽개쳐버린다는 거냐? 이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다 있냐?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 그러시면 둘째 며느리한테 가보시던가요. 하지만 그도 불가능한 것이었어. 남편이 죽자 그 앞으로 된 재산 일부를 상속받아 떠난 지 오래였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아들 일은 노인이 딱하지도 않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아들 거 아니냐? 난 아무 데도 못 간다.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러자 더 이상 잡을 구실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꺼이꺼이 울며 남씨의 발치에 매달렸어. 애미야,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넌 서방 잃고 난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시어미를 버리냐? 남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 중 어느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지만 혼자나마 우는 노인을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려 했지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상황이 못내 불편했다오.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먼저 상경을 했고 남씨만 따라가면 될 일이었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은 자신과 자신의 딸의 몫이지 시어머니의 몫이 아니었어. 그동안 당한 서름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떠나려 하니 문득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제 너 하는 일에 딴지도 안 걸고 자라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날 쫓아내라. 이때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 시어머니만 석석이지 않는다면 남씨가 굳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남씨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것은 남씨의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않은 탓이었어. 그러니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대로 이전처럼 남씨를 괴롭히지 않았어. 한동안은 남씨의 눈치를 보는 듯 했어.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오. 남씨가 40대 중반을 넘겼을 때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때가 있었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요.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제발 서로 놓아주고 각자 살아요. 제발 좀요.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망쳐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이 집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달라고 안 할게요. 남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짐을 쌌어.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제 아들 못 보셨나요? 하지만 하늘의 장난일까? 떠나려는 남씨에게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하였어. 아줌마, 밥 좀 줘요.
남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전생에 무슨 모진 인연으로 얽혔는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자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내가 며느리로 들여 잘해주었더니 시엠이 밥도 안 차리는 년. 너는 우리 아들 퇴근하면 가만두지 말라고 일러둘 테다. 저기요, 우리 아들 못 봤나요? 학교 끝나서 델러 갔더니 안 보여서요.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곧 시어머니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게 되었어. 그러니 더욱더 며느리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씨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 떠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다. 고맙다. 그런 엄마의 결정을 남씨의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 남씨 스스로도 자신을 모르겠으니 딸인들 어찌 알겠어. 그렇게 세월이 20년이나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 기저귀 풀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손을 묶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남씨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또 한 번 똥칠하면 화장실에 가둬 버릴 테니까 잘 들어요. 시어머니는 남씨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어. 기저귀를 채우는 손에는 자비가 없었다오. 사고를 친 날에는 가끔 밥을 굶기기도 했고, 몸부림을 치면 노인을 내복만 입혀 잠시 마당으로 쫓아내기도 했어.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남씨와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오.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똥기저귀 갈며 시어머니를 돌본 남씨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대부분은 남씨를 욕하는 대신 효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친부모라도 힘든 일임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요. 사실 남씨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까. 그런 시모는 정신을 완전히 놓기 전 눈물을 흘리며 남씨에게 말했어. 애미야,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너에게 사과를 한다. 너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이제 와서 씻어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너밖에 남지 않으니 알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다. 이해해다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몇십 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어. 남씨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게 증오스럽다가도 어쩔 땐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동안 며느리를 박대한 시어머니에게서 자아를 빼앗고 복수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요. 그리고 처음 시모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을 때 욕을 해도 밀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감정도 느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자신이 시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 미운 정이라도 들은 것인지.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네. 죽음까지는 자신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오.
하지만 자신이 결코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 아직도 그 마음엔 증오가 남아 있었고 문득문득 젊은 날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남씨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 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 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남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딸은 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을 돌봐달라는 딸. 남씨는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 야무지게 밥을 먹고 있는 시모를 잠시 응시하던 남씨는 얼마 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어. 오랜만에 외출하는 시어머니는 신나 보였어. 한껏 들뜬 시어머니가 버스에 앉아 몸을 들썩거렸어. 남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 어머니도 세상에서 당신 자식이 제일 소중했죠. 그래서 평생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딸이 소중해서 어머니를 버리러 가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도 하지 않았던 효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실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버려진데도 평생 저를 괴롭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 집도 이제 팔아버릴 거고요.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보는 일 없을 테지요.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못 봐줍니다. 그 정도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놔줄 때도 됐지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씨의 손을 꼭 잡아왔어. 남씨는 버스에서 내려 신우이 집 앞에 섰어.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나예요. 어머니 대문 앞에 두고 갑니다.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 나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는 꼭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 시어머니가 남씨를 붙잡았지만 남씨는 끝내 밀어냈다오. 이어 대문 소리가 들렸고 남씨는 한 번 시어머니를 뒤돌아본 뒤에 사라졌다오.